안녕하세요. 17년차 암 전문의 문용화입니다. 네, 암 전문의 김슬기입니다. 교수님이 17년 동안 그럼 암 환자가 어떤 것 같으세요? 저희한테 오는 사람은 암 환자잖아요. 근데 제가 느끼는 건 주변에 친인척들 또는 친구의 부모님들 암 진단을 받으시는 분들이 늘고 있는 건 확실하다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요즘에는 옛날과 다르게 자기 관리도 되게 열심히 하고 식단도 하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그런데 왜 자꾸 암 환자는 늘어날까요? 네, 저도 굉장히 그 부분이 안타까운데요. 우리 암 환자들이 그런 하소연을 많이 하세요. 나는 정말 열심히 자기 관리를 했는데 왜 암이 생겼을까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을 할 수가 없는데 사실은 암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복합적인 원인 때문에 생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영상 뒤편에 자세히 한번 말씀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실제 통계적으로도 암 환자가 많이 늘어났죠? 네, 제가 통계를 좀 찾아봤는데 1999년도부터 2020년까지 약 한 21년 동안 암 환자 발생 숫자를 통계적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그래프인데요. 여기 보시면 거의 대부분의 암 환자 숫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요 그래프를 보시면은요, 이거는 암 발생률의 변화를 나타낸 그래프인데 이 그래프에서 대부분의 암들은 평평하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올라가고 있는 게 유방암, 전립선암 환자는 10만 명당 발생하는 암 환자 숫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교수님, 근데 표를 보시면은 파란색 갑상선은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갑상선암이 이렇게 증가했다가 이렇게 꺾이는 추세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기 때에 갑상선 조직 검사 및 그 검진을 굉장히 많이 했던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가이드라인이 바뀌고 치료 방안이 바뀌면서 이게 조금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암 환자가 늘고 있는 걸까요? 네, 이것도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 뭐 저의 개인적 생각도 있지만 공인된 기관에서 발표된 자료를 보시면은요, WHO에서 2050년까지 암 발생이 77% 증가할 거다라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네 가지를 들고 있는데 음주, 흡연, 비만, 대기오염 요 네 가지를 주범으로 들고 있습니다. 2050년이라고 돼 있잖아요. 상당히 아직 많이 남은 것 같은데 혹시 그러면은 고령화와도 연관이 있는 거예요? 대부분의 암은 나이가 많을수록 발생 위험이 올라가고요. 따라서 이제 의사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이가 가장 강력한 암 발생의 위험 인자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나이를 먹음에 따라서 어떤 유전자의 변이라든지 또는 세포의 변화가 점점 쌓이면서 이게 어느 순간 암세포로 이제 변환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위험이 아무래도 오래 생존해 있을수록 그런 변화들이 누적될 가능성이 커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가장 강한 암 발생의 위험 인자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 나이가 들면서 암이 더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평균 수명을 생존할 경우에 거의 3분의 1 환자들은 암에 걸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젊다고 해서 자유로운 것은 아닙니다. 특히 구독자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이제 유방암에 관심이 있으실 텐데요. 우리나라 유방암 환자들은 평균 나이가 대부분 50대로 40, 50대 환자들이 가장 많고요. 삼중음성 유방암이라든지 이런 공격적인 유방암은 30대 환자들도 최근에 늘고 있습니다. 고령이 영향이 많이 있다고 하셨는데 혹시 식단 조절은 정말 암 예방에 효과가 있을까요? 식단 조절이 암 예방에 효과가 있는가라는 연구 결과들이 사실 과거에 좀 있었는데요. 이 연구는 유방암 수술을 받은 사람들 중에서 재발할 위험이 높은 환자분들 한 2천여 명을 대상으로 해서 모든 기본적인 표준 치료를 다 마치고 식단 조절을 한 그룹과 하지 않은 그룹을 비교해서 유방암 재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보여준 연구인데요. 이 연구 결과를 통해서 식단 조절이 암이 새로 발생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느냐라는 거에 대해서 좀 유추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연구를 보시면 오른쪽으로 화살표가 가면 유방암 재발 위험이 높아지는 것이고 왼쪽으로 가면 유방암 재발 위험이 낮아지는 이런 결과를 나타내는데요. 음식에 대한 내용만 여기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일과 채소를 많이 먹을수록, 붉은 고기, 가공육을 적게 먹을수록, 설탕을 넣은 음식을 적게 먹을수록 어떻습니까? 이 그래프가 왼쪽으로 가 있죠. 그 얘기는 뭐냐? 유방암 재발 위험이 낮아진다는 뜻입니다. 사실 우리가 어느 정도는 예상했었던 결과인데요. 이 연구 결과를 보면 유방암이 발생하지 않은 또는 암이 발생하지 않은 건강인들도 이런 식단 관리를 했을 때 암 발생 위험이 조금은 낮아지지 않겠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관련이 있긴 하네요. 암 예방을 위해서 그러면 어떤 식사법을 지켜야 할까요? 표를 보여드릴 텐데요. NCCN 가이드라인이라고 하는 건데 암 치료를 다 마친 사람들에게 이렇게 식사를 하는 게 좋습니다라고 이제 권고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이 내용은 암이 현재
발생하지 않은 건강인들도 따르면 암 예방에 도움이 되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요 내용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식물성 음식을 식사의 반 이상으로 구성하는 게 좋고요. 채소, 과일, 통곡 같은 걸 많이 섭취하는 게 좋고, 동물성 음식은 식사의 반 이하로 구성을 하여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단백질 섭취를 위해서 뭐 고기, 가금류, 생선, 달걀, 우유, 꿀 이런 것들을 위주로 섭취를 하는 게 좋다라고 되어 있고, 붉은 고기는 암 발생에 좀 안 좋다라고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전혀 먹지 말라라는 건 아니고요. 일주일에 500g 미만으로 섭취를 하는 게 좋다 이렇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가공식품 중에 뭐 가공육이라든지 또는 정제설탕 이런 것들은 적게 먹는 게 좋다라고 되어 있고, 술은 당연히 먹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 꿀은 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꿀 어려운데. 네, 교수님, 그러면 운동을 하면은 진짜 암 예방을 할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냥 우리가 그냥 뇌피셜로 운동을 열심히 하면 암 예방이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이것도 정확하게 좀 근거를 말씀을 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찾아봤는데 운동 강도에 따라서 암 예방이 가능했는지를 분석한 연구를 다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이렇게 리포트한 연구 결과가 되겠습니다. 이 연구를 보시면은요, 가로축의 오른쪽으로 갈수록 주당 신체 활동을 많이 하는 걸 나타내는 것이고, 세로축의 위로 갈수록 암이 발생할 상대 위험도를 나타내는데요. 여기에서 보시면 한 10m 정도의 운동 강도의 운동을 했을 때 10% 정도 암 발생 위험이 감소됩니다. 여기에서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그래프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좀 보기에 쉬울 것 같습니다. 20m의 운동을 하시게 되면 암 발생 위험이 9% 감소되는 걸로 되어 있고요. 30m 운동을 하시면 암 발생 위험이 10% 감소됩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가 이렇게 쭉 밑으로 내려가다가 한 30m 넘어가면 좀 평평하게 이어지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30m 이상 아주 많은 운동을 하더라도 암 예방 효과는 더 이상 감소되지는 않는다. 네, 그러면은 운동은 어느 정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내용을 보시면 운동의 강도를 세 가지로 나누고 있는데, 가벼운 운동, 중강도, 고강도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요. 중강도 운동 정도면 빨리 걷는 운동 정도를 이제 중강도라고 하는데, 운동의 강도를 매트라고 하는 단위로 나타냅니다. 이 중강도 운동은 4매트라고 되어 있고요. 고강도 운동은 경보 수준으로 아주 빨리 걷는 거라든지 좀 뛰는 거를 고강도 운동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운동을 1시간 동안 하면 8매트의 에너지 소모가 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운동을 NCCN 가이드라인에서는요, 암 예방을 위해서 중강도의 운동을 일주일에 150에서 300분 정도 하든지, 또는 고강도 운동을 일주일에 75분을 하든지, 또는 중강도 고강도를 반반씩 섞어서 하면 된다라고 이렇게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알아듣기 쉽게 제가 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면, 여러분 이제 걷는 운동들 많이 하시잖아요. 좀 빨리 걷는다라고 하면 일주일에 2시간 반 동안 운동을 하는 것이고, 요것 또는 요보다 조금 더 운동을 하시면 암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몰아서 해도 되는 거예요? PD님이 예리한 질문을 해주셨는데, 사실 우리는 다 바쁜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2시간 반을 주말에 몰아서 하면 어떤가, 이제 이런 질문이신데, 사실 그러한 연구 결과도 있었습니다. 주말에만 몰아서 운동을 해도 이 운동량을 채우시면 분명히 효과는 있습니다. 결국에는 운동을 얼마나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거네요. 그렇죠. 예, 운동을 아예 안 하는 것보다는 조금이라도 하는 게 좋지만, 이왕 하실 거면 등에 땀이 날 정도의 운동은 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운동도 하고 식단 관리까지 하는데 완전히 예방할 수 없는 이유가 뭔가요? 우리가 어떤 병을 예방하려면 그 병이 왜 생기는지 원인을 정확히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그 원인이 명확하게 한 가지면 예방할 수 있어요. 네, 근데 현재도 암이 무엇 때문에 일어나느냐, 이거는 정확히는 알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다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그만큼 암을 완벽히 예방한다? 이것은 아주 어려운 일이고 숙제인 것 같습니다. 결국은 내가 어떤 유전적 요인을 타고났느냐, 어떤 환경에 노출되느냐, 또 어떤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느냐, 또 그 외에 우리가 또 알지 못하는 암의 원인이 있겠죠. 그렇지만 여기서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 유전이나 환경 이런 것을 사실 바꾸긴 어렵잖아요. 그래서 어떤 생활 습관을 갖느냐, 이것이 우리가 어느 정도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이거 하나에 의해서 암이 걸리고 안 걸리고가 좌우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또 이것에만 너무 집중하기는 어렵다라는 것이죠. 근데 저는 이렇게 자책하시는 환자분들한테 꼭 말씀드리는 게, 환자분이 무엇을 잘못해서 암에 걸리거나 암에 재발한 것이 아닙니다. 이게 암에는 굉장히 여러 요인이 작용한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오늘 자기 관리를 굉장히 철저히 함에도 불구하고 암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경우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운동이나 식단 관리를 열심히 해도 암이 생길 수 있는 게 팩트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운동, 식단 관리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운동, 식단 관리 열심히 하시고 건강검진도 정기적으로 잘 받으시면 아마 암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